안녕하세요. 디자인 싱킹 이영철 교수입니다. 자, 2차 시 사전학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디자인 싱킹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요. 생각을 디자인한다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배우겠습니다만은 디자인 싱킹에는 이렇게 5단계로 진행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뭐 우선 참고를 한번 봐주시고요. 어, 매 수업 시간마다 강조를 하게 될 테고 또 의미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눌 수도 있는데 이해하는 단계, understand, 다음 두 번째 조사하는 탐험 단계, explore 조사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 이거를 구현하는 단계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 디자인 싱킹은 공감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emphasis. 그래서 어떤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공급자 입장이 되겠죠. 어떤 오더를 받았다고 해도 그걸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 역할로서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진정 고객을 위한 것이 뭐냐? 고객이 바라는 것이 뭔가를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을 공감하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의하기입니다. define이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고객 입장을 충분히 들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무엇인가? 과제를 도출하는 것, 과제의 정의를 내는 것을 define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ideate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공감을 하고 정의를 했다면 그것을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솔루션을 이제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법이 있죠. 뭐 저기 브레인스토밍도 있고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 법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고 또 무작위로 또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해보기도 하고 또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인터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문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을 아이디에이트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프로토타입, 그래서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 간단하게 모급이라든지 또 간단한 형태를 만들어 봐가지고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것. 여기에 그 화살표가 보이죠?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아이디에이트로 넘어가고 아이디에이트를 할 때는 그 발상을 하게 될 때, 어, 발상을 하는 건 창의적인 그 발상을 하게 될 때 어떤 문제를 우리가 정의했다 했던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피드백으로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제품을 만든 다음에는 테스트를 해보는 것입니다. 실제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작동하는가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임플리멘트, 이거는 이제 부가되는 과정인데 구현 단계입니다. 실제 만들어 보는 것. 실제 제품을 만들었으면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최초의 공감 단계로 가가지고 이것이 고객이 정말 고객의 아픔을 고객의 느낌을 받고 그런 문제 해결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단계로 다시 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 디자인 싱킹의 단계 5단계 또는 구현까지는 6단계가 되겠죠. 6단계는 계속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잘 한번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문제 과제를 해결하는 것,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표 한번 가볼까요? 네, 이건 아이디어라고 해서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에서 가져온 것인데 어, 이제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소에서 아이디어 연구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디자인 싱킹 단계를 이렇게 5단계로 만들었습니다. 공감하기, define 정의하기, ideate 창의적 발상하기, 아이디어 내기, 프로토타입 시제품 만드는 걸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뭐 숙제를 내라고 그랬는데 최초의 완성도가 좀 낮더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것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테스트입니다. 이것을 실제 의뢰한 고객 또 최초 목적에 맞게 적용이 됐는지를 우리가 납품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실제 제출을 해봐가지고 테스트를 받아보는 것.
그래서 이걸 거치지 않고 그것을 피드백을 거치면서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자인 싱킹은 생각을 디자인한다. 이렇게 돼서 창의적 발상 기법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계속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디스커버는 뭐죠? 발견, 발굴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 디자인, 적으로 이제 설계를 하는 것, 딜리버, 이거는 뭐 수행 이렇게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견하는 단계는 어, understanding and insight, 구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 end라는 거는 끝단, 말단, 고객, 증정 바라는 게 뭐냐 이런 것인데요. 이것을 구분을 하면 엠퍼시 단계, 공감하는 단계와 정의하는 단계, 공감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실제 문제를 부딪혀보는 게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고객을 만나보거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인터뷰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자료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공감하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고객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고객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 듣고 이해하는 것, 이것을 공감하기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정의하기 단계 계속 반복이 되죠. 그렇다면 그런 고객의 공감으로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또는 고객이 진정 원하는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정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디자인 단계인데 creation ends in ideas. 아이디어들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ideate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게 확산되는 거죠. 외측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면 처음에 공감하기는 쫙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들어보면서 점점 많이 들어보고 많이 들은 것 중에서 이렇게 수렴을 합니다. 정의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목표를. 그러면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걸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또 이렇게 확산하는 것입니다. 확산한 이후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그다음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실제 시장에 납품을 하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각 단계 테스트를 시제품이 나온 것을 또 공급하고 나서 테스트하고 나서 그것을 전 단계로 가든지 아니면 최초 단계로 가가지고 다시 고객이 지금 정말 원하는 것을 했는가 공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의적 발상이라든지 창의성, 창의력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력의 이해. 여러분들은 창의력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력 많이 누구든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똑같아서는 안 된다.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면서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하고 많은 기업들이나 실제 어떤 우리가 학교에서도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똑같은 것보다 다른 거고 차별성이 있고 또 더 나은 해결책 이런 것도 포함하겠죠. 예, 여기에 대해서 보고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 인재는 어떤 요건을 갖춘 사람들인가 이걸 보는 것입니다. 자, 창의력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우리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아이폰을 만들었죠. 했는데 무슨 connecting the dots, 점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찍혀 있는 점들이 그것을 연결을 했을 때 아주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어떤 점을 쫙 이렇게 모는종 같은 데 그려놓고 점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보면 직선을 연결할 수도 있고 뭐 아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별을 그릴 수도 있겠고 나무를 그릴 수도 있겠고 동물을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또 로봇이라든지 뭐 의사가 말하는 의사가 치료하기 위한 설계도도 그릴 수가 있을 테고 어떤 장비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처럼 서로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을 연결했을 때 아주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창의성에 대해서는 창의적으로 생각하자, 갑자기 대화하자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창의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가 갖춘 게 있어야 됩니다. 지식, 경험.
또 독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언젠가 해봤던 것, 언젠가 봤던 것, 언젠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봤는데, 거기에서 이런 게 있더라든지, 이런 것,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알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알미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알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새로운 걸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창의성과 창의력의 정의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3차 시에 하겠습니다만은 일반적 관점과 디자인적 관점에서의 창의성을 이해할 수 있다. 창의성과 디자인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 창의적인 인재라는 키워드, 그리고 창의성과 디자인이라는 키워드, 이것을 우리가 2차시, 3차시에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뭔가를 먼저 생각해보는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니까 앞에 앞서서 1차, 2차, 3차가 있었겠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했겠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 최초 방직기계 같은 것들이 영국에서 16세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수작업으로 했던 것, 간의 수공업 이런 걸 통해 했던 것을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이런 기계화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산업구조의 혁신적인 변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제 이럴 때 그 1차 산업혁명이 생겨서 전기기관이 생겼다. 그래서 편리함만 있었다 뿐만 아니고 한편으로 많은 근로자 또는 노동자들의 그 스트라이크도 많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자기 일자리가 뺏기니까. 그런가 하면 기존에 자기가 수동으로 작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자기만 만들 수가 있었고, 뭐 예를 들면 물건 하나 만들려면 하나에 일주일 걸리는 거 있고, 뭐 한 달 걸리는 것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이게 기계화 장치가 나와가지고 하루에도 몇 개씩, 몇십 개씩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나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르다이어트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그 그런 스트라이크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장비를 부수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매 산업혁명이 생길 때마다 그런 변화는 또는 갈등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4차 산업혁명이 생기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것들 사업들이 엄청 발전하다 보니까 기존의 그 육체 노동 또 단순 노동하는 사람들이 다 직장을 잃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자, 2차 산업혁명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혁명입니다. 이것은 전기에너지 기반으로 이렇게 많이 나온 때 이때 2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발명품이라고 그러면은 네, 자동차가 있습니다. 우리 포드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대량 생산혁명입니다. 체인을 통해서 물건이 흐르도록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네, 다음 3차 산업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정보통신 기술, 그래서 ICT라고 하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 통신 기술,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통신 시대. 그래서 이것은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인터넷,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혁명을 일으켰다는 거 보는 것이죠. ICT 기반의, ICT가 그런 거예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죠. 기반의 디지털 혁명이 3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만은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사물 인터넷. 기존에 인터넷은 이제 그 유선망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유무선망을 통해서 통신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제
물건도 또는 동물이나 이런 사물 같은 것들도 각각의 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 센서 등을 부착을 하고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하는 또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4차 산업혁명에는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Artificial Intelligence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고 있고 빅데이터 기반의 이런 그 정보혁명 또 AI 기반의 정보통신 기술 융합혁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융합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인터넷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른바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O2O라고 해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자기가 집에서 작업을 하다가도 학교에 오나 이럴 때 데이터를 그 출력해서 가져오지 않더라도 뭐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또는 자기 노트북이나 패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를 다운받고 또 활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된 것, 그래서 처리하는 것들도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자료를 참고를 하면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중반이죠.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반, 실제로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기기관 시대 주요 발명품이고 기계화 시대라고 합니다.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 시대인데 전기 에너지를 이용을 했고 그래서 이때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출시가 돼서 대량 생산을 이끌었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장이 엄청났었죠. 3차 산업혁명은 ICT 기반의 디지털 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컴퓨터 정보통신 기술, 그래서 정보, 인포메이션, 통신,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IC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목도 ICT 뭐 이런 과목들도 있습니다만은 디자인 싱킹에서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단순히 뭐 의견을 주고받고 이런 것보다 이런 ICT를 이용한 토론, 자료조사, 사실 확인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AI 기반의 정보통신기술 융합혁명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클라우스 슈밥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WEF 세계 경제 포럼의 이제 회장인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처음에 끄집어 내고 인출했던 것입니다. 주장을 했던 것이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연결이 키워드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밥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점이 다른가 이렇게 봤을 때 3차 산업혁명은 사람이 데이터를 인지하고 데이터가 뭐죠? 개별적인 사실 이런 것들을 정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모여지면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데이터를 인지하고 컴퓨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인 디지털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슈밥이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인간이 처리할 수 없는 범위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화된 분석, 해결이 가능한 신기술 융합시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한 혁명적인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정보통신 기술과 이게 ICT죠. 첨단 신기술이 융합되어서 사람, 사물 플러스 장소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가상현실, 인공지능, 3D 프린팅, 스마트카, 뭐 다양한 키워드가 있죠. 드론, 로봇, 바이오 기술, 또 신재생에너지 등의 첨단 디지털 기술이 상호작용하여 일어나는 신기술 융합의 대혁명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신기술 융합의 대혁명 시대다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은 사람과 사물, 그리고 장소까지 사람, 사물, 장소 어디에 있든 간에 이것이 온라인에 있든 오프라인에 있든
가까운 데 있든 먼 데 있든 다 연결되는 것이죠. 인공지능으로 기반으로 연결이 되어서 사물 인터넷,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3D 프린팅, 바이오, 또 스마트카 이런 부분이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 테슬라 이런 데에서도 전기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전략을 이렇게 짠 거예요. 테슬라가 특허를 자동차에 서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고 했었는데 전기 자동차가 뭔지를 사람이 잘 모른다는 것이죠.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 기존에 우리 디젤이나 이런 그 화석 연료를 이용한 엔진이 지금 계속 자동차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전기 자동차가 확산되려면 뭐가 필요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자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공개를 한 거예요. 누구나 써도 좋다. 이 전기 자동차에 관한 특허를 누구나 써가지고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도 특허 침해라고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한 장벽이 이렇게 허물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또 투자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역으로 역설적으로 테슬라에서는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인력, 더 많은 자금이 모이게 되는 그런 계기를 특허를 공개함으로써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내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혁명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인재상에 한번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인재상과 핵심 역량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요? 여기에서는 창의성과 사고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처리 활용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이나 기계는 불가능하고 사람만이 가능한 경쟁력은 창의성이 비롯됩니다.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계를 따라갈 수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로봇이나 기계가 불가능한 부분이 창의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기술과 또 정보통신기술융합 시대에는 창의성, 사고력, 정보수집, 처리 활용, 또 문제 해결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그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런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인재는 단편적인 지식과 능력보다는 상호 보완적이고 복합적인 역량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활동 같은 걸 구성을 할 때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기 능력이 최고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개인이라도 팀보다 뛰어난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 구성을 해서 상호 보완적이고 복합적인 역량을 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산출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인재상과 핵심 역량에서 계속 보면 시대에 따라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그 시대의 인재상과 핵심 역량도 달라지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력, 소통과 협업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두루 갖춰야 합니다. 창의력이 있더라도 소통과 협업 능력이 필요하고 또 문제 해결력을, 문제가 다양한 게 워낙 돌출력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결력이 나온다는 건 뭔가 하면 어떤 문제가 주어져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창의적인 인제는 몸값이 더 높아지고 더 많은 일들을,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의력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강력한 필수 역량이 될 것입니다. 창의력을 갖춘 인사가 또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하여 확장된 사고를 해야 하며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확장된 사고, 앞으로 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내 혼자뿐만 아니고 연결된 이런 사고를 해야 하며 확장된 사고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한 가지로 정리하여 표현하기 위해 분석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을 정리를 하면 혁신형 인재, 또 비판적 사고형 인재, 창의융합적 인재, 협업형 인재 등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형 인재라고 하면 단순한 생각을 넘어서 상상력으로 어떤 논리에 근거한 생각을 넘어서 상상력으로 독특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비판적 사고. 합리적 논리적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비판적 사고의 관점으로 자신의 논리를 펼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고 창의융합적 협업형 인재도 필요할 것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디자인 싱킹에서 개념과 창의적 인재 등에서 배웠습니다. 다음 3차 시에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